가짜를 끝내려면요. 오늘은 진짜보다 더 뻔뻔해져야 하겠더라고요. 차정원이 그렇게 마음을 묶었는데요. 한혜라가 하는 모든 말과 표정이 얄밉게도 정교했거든요. 버려진 딸의 기억을 억지로 눌러놓고 살아온 시간들. 차정원에게 한혜라는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라 버림 그 자체였습니다. 건양가 식탁에서도, 봉사 현장에서도, 회장실 복도에서도 한혜라라는 이름은 늘 손에 닿지 않는 권위처럼 떠다녔는데요. 이제 차정원은 다짐했습니다. 그 권위, 한꺼풀씩 벗겨내보자. 그날 이후 기류가 바뀌었는데요. 차정원은 더 이상 고분고분한 새며느리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한혜라 앞에서는 일부러 눈을 똑바로 맞춰봤고요. 예전 같으면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하고 낮추던 말투 대신 그건 다른 길도 있는데요 하고 견디기 어려운 단어를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버릇없어 보일 수 있는 작은 차이였는데요. 건양과 같은 집에서는 그 작은 차이가 곧 전선이 되더라고요. 진세훈은 초반에 그 변화를 사랑으로 오해했습니다. 정원 씨, 이제 가족이니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고 웃어넘겼는데요. 웃음 뒤쪽에서는 묘하게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보고 한 줄을 한혜라 대신 자신에게 올리게 만들었고 의전 순서를 미세하게 바꾸게 했고 패션 본부 결제선에서 한 단계 더 직접 관여하려 했습니다. 차정원이 옆에서 속삭였거든요. 세훈 씨, 그 자리는 원래 당신 자리인데요. 이 말이 애정의 확인이 아니라 권한의 재배치로 들릴 만큼 묘하게 달콤했습니다. 한혜라는 처음에 당황했는데요. 며느리가 왜 나한테만 각을 세우지? 하고 의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차정원이 여전히 반듯하게 웃고 공손한데 정작 자신 앞에서는 말끝이 자꾸 서늘해지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수아. 잊은 적 없는 이름, 아니 잊었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이름이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밀어냈지만 불길한 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조미향은 더 빨리 눈치챘는데요. 딸 차정원의 목소리에서 멈춤이 아니라 질주의 박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난숙에게서 받았던 돈 상자를 다시 돌려놓았죠. 이건 도로 드릴게요. 우리 정원이한테서 손 떼주세요. 공난숙은 콧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코앞에 기회가 왔는데도 못 잡는 거. 공난숙의 말은 늘 무시와 확신 사이 어딘가에 있었는데요. 이 여자는 상대를 흔들고도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조미향은 그대로 물러났지만 집에 돌아와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죠.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그 여자가 누군지. 걱정 마세요, 엄마. 저와 그 여자 결과까지 다 나왔어요. 정원아, 그건 아니에요. 이 일 저한테서 뺏지 마세요. 그 짧은 통화가 끝나고 조미향은 한동안 말을 잃었는데요. 보호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 무서운 건 이제 딸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공난숙은 속도를 올렸습니다. 건양 패션 채용 일정과 과제 테마, 평가위원 구성을 이미 손바닥에 올려놓은 듯 꿰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정하고 싶다면 차정원 이름으로 승부해. 내가 져도 내가 이길 수 있게 판은 깔아놨어. 공난숙은 딸 주영채에게 그렇게 밀어붙였는데요. 주영채는 자존심으로 버텼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세상은 주영채에게 돈으로 해결해라고 속삭였고 주영채는 그 말에 길들여져 있었는데요.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내가 진짜야. 저 여자는 훔친 얼굴로 서 있는 가짜야. 주영채는 차정원을 향해 그렇게 이를 갈았습니다. 문제는 차정원도 그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였죠. 차정원은 먼저 치고 들어갔습니다. 디자인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주영채를 도발했고요. 도둑맞은 재능으로 설계한 인생이면요. 결국 어느 구간에서 삐걱거리게 돼요. 하고 가시돋친 말을 던졌습니다. 주영채의 눈동자가 흔들렸는데요. 차정원은 그 흔들림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무너뜨린다고요? 됐고요. 네가 먼저 네 인생부터 무너지지 않게 잘 붙들어봐. 여기까지는 말의 주도권 싸움이었는데요. 진짜 판은 다른 데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흥미롭게 관찰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절차를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관용구 대신 회장님, 이 지점은 선제적으로 털고 가는 게 깔끔합니다. 다 같은 문장을 던지는 며느리였거든요. 진태석은 웃었습니다. 네 여자 귀한 것처럼
나도 내 여자 귀해. 이 말은 진세훈을 단속하는 쪽이었지만 실은 내 질서에는 내 방식이 있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진태석은 공난숙이 어디쯤 거짓말을 숨겼는지 그림을 대충 그릴 수 있었는데요. 아직 한 가지, 왜 공난숙이 차정원을 도울까는 명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르는 한 줄이 진태석을 조심스럽게 만들었죠. 그 사이 한혜라는 자신이 믿던 단단한 것들이 슬금슬금 미끄러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건양의 관리표에서 본인의 결제선이 초미세하게 바뀌고 있었고요. 사내 호칭 하나, 의전 좌석 하나의 보도자료 우선순위 하나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런 건 숫자의 장난이 아니야. 한혜라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누구의 손이 이런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세미가 툭 던진 말을 잊지 못했죠. 엄마, 요즘 새언니가 회사 얘기를 세훈 오빠랑 자주 하더라고요. 밤마다 둘이 머리 맞대고 뭘 쓰던데요? 정작 진세훈은 처음엔 그걸 둘만의 팀워크 정도로 여겼습니다. 가짜 주영채가 나를 믿고 있다는 감각은 그에게 평생 처음 온 종류의 격려였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 저녁 진세훈은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공식적인 일부 권한은 이사회 결의로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환기니까요. 한혜라의 미간이 아주 얇게 접혔습니다. 내가 지금 내 책상 위를 재단하는 거니? 재단이 아니라 명확화예요. 어머니 명의로 남겨둘 권한은 더 결이 굵은 것으로 모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내 손에 들어오겠지? 그게 건양에 좋아요. 차정원은 옆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여주는 그 지지가 모든 대화의 음영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혜라는 서재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었고요. 마음속에서 묘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얘가 나를 알고 있나? 나를 한영순으로. 나를 수아의 엄마로. 다음 날 한혜라는 봉사 일정을 더 크게 잡았습니다. 언론이 따라붙도록, 후원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가족에게 외면당한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다는 문장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차정원의 속이 뒤틀렸는데요. 억지로 참아온 구토감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누굴 어루만진다고요? 7살이었어요, 그 아이. 차정원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고요. 그날 밤 첫 번째 계획을 달력에 옮겨 적었습니다. 이름은 간단했는데요. 학력과 경력이었습니다. 한혜라의 뉴욕 이수 이력, 자격증, 협회 등록, 이런 것들은 재벌가 며느리들의 평판을 치장하는 반짝이었는데요. 차정원은 그 반짝이에서 바늘 하나 뽑아내듯 허점을 찾았습니다. 한영순으로 나를 키워놓고 헛웃은 대학이라고. 웃기고 있네 진짜. 오래전 함께 공부했다는 한 사람, 과거의 담당자였던 또 다른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메일함에 남아있는 서류들. 차정원은 직접 움직였고 직접 전화를 걸었고 직접 설득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요? 그건 제가 더 잘 알아요. 내 손으로 허위라는 증거를 찾아줄게요. 엄마. 바로 그 시기에 주영채가 건양패션에 정식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튀지 않게, 그러나 정면으로. 공난숙의 조언은 이번에도 정교했는데요. 내가 져도 내가 이겨. 그러니 내가 이기는 편이 엄마한테도 편해. 주영채는 그 말이 칭찬인지 압박인지 끝내 분간 못했습니다. 대신 선택했습니다.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을 은근히 자기 곁으로 묶어두고 본인이 약한 기술은 좋은 손들을 통해 채워 넣는 전략이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잘 먹혔습니다. 기획력은 있네. 내부에서 조용히 그 말이 돌았고요. 외부 기사에도 젊은 감각 같은 표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서 또 터졌습니다. 진세훈이 어느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차정원 씨 의외로 단단하네요.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 말 한 줄에 진짜 차정원의 심장이 아주 얇게, 그러나 길게 긁혔습니다. 질투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그건 질투였습니다. 내가 만든 판 위에서 당신이 내 이름을 되찾아간다?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날 밤 차정원은 주영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나죠. 이번엔 말 덜하고 자료로 얘기합시다. 둘은 마주 앉았고요. 차정원은 한 혐오스러운 봉사 사진과 오래된 학력 공개 기사 스크랩, 그리고 신입 채용 과제의 경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알게 됐는데 넌 어디까지 감당할래?
주영채는 껄끄럽게 웃었습니다. 너 결국 나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는 거잖아. 난 다른 자리에 앉을 건데요. 당신 자리는요, 나한테 필요 없어요. 그럼 대체 너한테 필요한 자리는 어딘데? 한혜라 바로 옆. 아니 위. 그 대답을 들은 주영채의 눈빛이 변했는데요. 혐오와 경외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너 미쳤구나. 근데요, 미친 쪽이 이기는 때가 있어. 그 무렵 주하늘도 조용히 움직였는데요. 주하늘은 차정원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했고 어디까지 가게 둘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한혜라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는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묘하게 균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스스로 권한을 청구하기 시작했고 이사회도 그 흐름을 탔다면 그 다음이 보였거든요.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 넘지 마. 선은 없어 보여도 결국 있어. 차정원은 웃었습니다. 오빠, 선이요? 그건 그려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만들어진 선은 금방 지워져. 그럼요. 그래서 지워질 때마다 더 진하게 긋는 거죠. 주하늘은 그 대답이 싫지 않았는데요.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차정원은 자신이 감당 가능한 것과 감당 불가능한 것의 경계를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와중에 한 사건이 주가를 올렸습니다. 진세훈과 주하늘이 손잡은 신사업 파일럿이 성과를 냈고요. 내부에서 승계의 속도를 당겨도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한혜라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한혜라가 쌓아올린 2인자의 성은 성벽은 높지만 관문은 많았습니다. 관문이 많으면 늘 열려있는 문이 생기거든요. 그 열린 문 사이로 차정원의 말이 건너갔습니다. 어머님, 이럴 때 명함을 가볍게 바꾸시면요, 오래가요. 그 말은 굴욕처럼 들렸고 조언처럼도 들렸습니다. 한혜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꽉 깨물었습니다. 같은 건양 패션, 같은 층, 같은 주간회의. 누가 봐도 둘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울처럼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자꾸 두 사람을 묶어 쓰려고 했고요. 온라인에서는 둘이 라이벌이냐는 제목이 돌았습니다. 한혜라는 그걸 보며 마음이 묘하게 갈라졌는데요. 며느리를 감싸고 싶은 마음과 재능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차정원은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존경의 부식이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한혜라에 대한 존경심을 수치심과 피로로 바꾸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의 한 줄을 고치고 보고 순서를 뒤틀고 행사의 주연을 바꾸는 식으로 느낌을 바꿨습니다. 존경은 대개 리추얼에서 태어나고 리추얼이 흔들리면 감정의 방향도 바뀌더라고요. 그 사이 한혜라는 혼자 조사에 나섰습니다. 단서를 찾아야 했거든요. 미세한 거짓말 하나가 큰 거짓말의 꼬리일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정원이 말했던 어느 물건의 출처부터 인사동의 상호명, 거래일자, 영수증 관리를 탐문했습니다. 직접 나선 발걸음이었는데요. 이 정도로 집요한 사람은 실은 드뭅니다. 한혜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한혜라의 뒤를 누군가 조용히 밟았습니다. 그 누군가는 공난숙이었습니다. 공난숙은 한혜라를 오래 봤는데요. 새 여자가 옛 이름을 얼마나 숨기고 있는지, 어느 때에 가장 불안해지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때를 보다가 한 줄을 던졌습니다. 부회장님, 25년 전 그 사건 아직도 흐릿하시죠? 저는 또렷해요. 그 한 줄이 협박인지 회상인지 애매한 톤으로 미끄러졌는데요. 한혜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의전팀장에게 지시했죠. 행사 동선 모두 내가 최종 확인하겠다고 전해요. 사람은 불안할수록 확인을 늘리더라고요. 그 확인이야말로 조작과 흔들기의 최고의 타깃이었습니다. 이 무렵 차정원은 집으로 돌아가 차기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출장 마치고 왔어요. 결혼식 못 가서 죄송해요. 차기범의 목소리가 약간 밝아졌는데요. 그 안에 숨은 서운함이 들렸습니다. 그래, 잘 들어왔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친구가 같이 들어왔는데요.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해서요. 남는 방 있으면 며칠만. 차기범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딸이 부탁하면 아버지는 또 그런 법이었죠. 그 방, 원래는 차정원의 빈자리를 위한 예비실처럼 남겨뒀던 곳이었는데요. 이젠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원이라는 이름을 잠시 비워둔 자리. 그곳이 곧 난숙의 계획과 정원의 계획,
두 개의 화살이 동시에 꽂힐 표적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임시 주주총회 안건이 공개됐습니다. 진세훈의 권한 상향과 일부 조직 재배치. 겉으로는 이사회 추천, 내부 검토, 바깥으로는 안정적 승계의 일환이라는 멀쩡한 문장들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압니다. 실은 그 문장 사이사이에 미세한 정치가 들어있다는 걸요. 진태석은 의외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피는 못 속여. 이 말이 칭찬인지 경고인지 누구도 딱 잘라 말하지 못했는데요. 그 한마디는 한혜라의 심장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그날 밤 한혜라는 서재문을 닫아 걸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내 자리가 이토록 쉽게 흔들릴 수 있나.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이 솟았습니다. 혹시 이 애가 그 생각은 끝까지 말이 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다음 날 한혜라는 인사팀을 불러 며느리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게 했고요. 사내봉사단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채를 내 옆에 붙여요. 붙여두면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는데요. 옆은 통제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관찰의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말의 습관, 숫자의 취향, 사람을 부르는 어조. 차정원은 한혜라의 현재를 집요하게 베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를 과거의 한영순과 이어붙일 지점을 찾았습니다. 어느 기관의 추천서 날짜가 살짝 맞지 않았고요. 어떤 전시의 이름이 실제 연감과 달랐습니다. 작은 균열이 퍼즐처럼 연결되자 차정원은 아주 조용히 한 줄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귀 기관 기록과 언론 보도 간 상이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무렵 주영채는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린 선보임은 아직 거칠었지만 팀을 묶는 방식이 영리했거든요. 그래서 칭찬도 들었고 견제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영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차정원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서 의제를 꺼낼 때마다 주영채의 문장 끝에 정원이라는 이름이 매달렸거든요. 정원 본부장님, 아니, 정원 신입이 이 파트를 호칭은 늘 어정쩡했고 그 어정쩡함이 곧 서열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날 진세훈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두 분, 이름이 뒤엉켜서 헷갈리네요. 그 농담을 모두가 웃어넘겼는데요. 단 한 사람, 차정원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뒤엉키면 내가 사라져요. 그때 비로소 차정원은 질투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주영채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영채가 내 이름을, 내 자리를, 내 시선을 뒤흔들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계획이 올랐습니다. 이름은 이름의 분리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두 사람의 역할과 층위, 언어와 시선의 고도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전략이었는데요. 회의 안건에서 쓰는 단어, 보도자료에서 표기하는 직함, 프레젠테이션에서 서는 위치까지 재설계했습니다. 정원은 일부러 신입의 이름을 고집했고 대신 결정의 테이블에서는 본부장처럼 앉았습니다. 반대로 주영채는 디자이너의 머릿수로 들어오되 대표작의 자리에만 서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보통 이름과 자리를 함께 기억하거든요. 그 기억의 끈을 잡아당기면 상대의 얼굴이 흐릿해지더라고요. 그 계획이 슬슬 효과를 보려는 찰나 뜻밖의 변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혜라의 과거 학력 관련 체크를 요청했던 기관 한 곳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장을 보내왔거든요. 답장이란 게 보통 건조한데요. 그 메일은 유난히 문장이 길었습니다. 길다는 건 내부에서도 머뭇거린다는 뜻이더라고요. 차정원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메일 한 통이 한혜라라는 거대한 탑의 어디쯤을 겨냥하고 있는지 직감했거든요. 여길 건드리면 무너질까? 아니면 더 단단해질까? 그 판단은 섣불리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주하늘이었습니다. 정원, 지금 멈춰. 왜요? 무너지면 그 밑에 누가 깔릴지 생각해. 그 밑에요? 오빠가 깔릴까요? 제가 깔릴까요? 아니면 그 여자가 깔릴까요? 그 여자 얘기가 아니야. 너 얘기야. 주하늘의 목소리는 촉촉했는데요. 그 촉촉함이 이상하게 더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차정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결국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요, 오늘은 안 멈출래요. 그날 밤 차정원은 메일을 하나 더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관이었습니다. 같은 질문에 조금 다른 조합.
답은 곧 올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었는데요. 시간은 어차피 차정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편이라면 오직 결심뿐이었죠. 다음 주 임시 주총이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진세훈의 권한은 올라갔고 업무 분장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언론은 안정적 승계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내부 게시판에는 말 그대로 찬반 없는 박수가 올라왔습니다. 겉은 고요했는데 속은 요동쳤습니다. 특히 한혜라의 심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박자를 잃었고요. 진세훈은 처음 느끼는 세상의 중심감에 어지럽게 취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보니 앉아있을 일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지더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진세훈이 차정원을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나 여기까지 올 줄 몰랐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이제부턴 어머니도 이해하시겠지. 아니요. 이해는요, 상대가 약해졌을 때 겨우 나오는데요. 어머님은 아직 하나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 대답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진세훈은 자기 자리의 푹신함을 처음 알게 된 날, 그 푹신함이 한순간에 가시방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상상을 처음 했거든요. 그러는 사이 주영채는 흔들렸습니다. 정원이 나를 밀어내고 헤라를 흔들고 세훈을 바꾸고 있다. 이 문장을 자신도 모르게 인정해버린 겁니다. 인정은 곧 분노로, 분노는 곧 불장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영채는 어느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를 보냈습니다. 건양 패션 내부의 인사 조정과 신입 특혜 의혹, 그리고 모호한 평가 기준. 문장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섞어 넣었는데요. 이 제보는 정원과 헤라를 한 번에 묶는 불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보 말미에는 이런 문장을 끼워 넣었습니다. 한 사람의 과거가 반짝이처럼 덮여 있다. 며칠 뒤 그 불씨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온라인 매체가 건양 패션, 인사기준 논란이라는 조막만 한 기사를 냈고요. 거기에 달린 댓글 몇 줄이 다음 날 더 큰 커뮤니티로 옮겨졌습니다. 한혜라 학력, 진짜 맞아? 신입이 본부장처럼 결정한다던데. 이 문장들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속도를 얻었는데요. 사람들은 늘 의심의 이야기에는 귀를 더 크게 엽니다. 한혜라는 그 기사를 보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온 거지? 그는 비서에게 간단히 지시했습니다. 관련 게시물, 상황 보고서로 정리해요. 그리고 단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랑 점심 같이 해요. 점심자리에서 한혜라는 여전히 품격 있게 웃었습니다. 며느님,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를 의심해. 그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더라. 더 크게 증명하거나, 더 크게 무시하거나. 어머님은 어떤 쪽이세요? 나는 늘 증명하는 쪽이었지. 그러셨겠죠. 근데요, 어떤 증명은요, 너무 반짝여서요. 가까이 가보면 속이 비치더라고요. 스푼이 아주 작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혜라는 그 소리를 들었고 차정원도 들었습니다. 대화는 그 자리에서 더 길어지지 않았는데요. 길어지지 않은 대화가 오히려 더 크게 울리더라고요. 그날 밤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새로 적었습니다. 노블레스 증거의 반대말. 그 아래에 작게 한영순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진세훈입니다. 세훈이 끝까지 정원 편에 서 있어야 판이 돌아가는데요. 칭찬과 지지만으로는 남자를 오래 묶어둘 수 없다는 걸 차정원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다르게 다가갔습니다. 세훈 씨,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무슨 부탁?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프로젝트 한 번만 내려놓게 해주세요. 부담을 덜어드리는 척하면서요. 그 자리에 당신 올려요. 어머니가 아프게 느끼시면 어떡해. 아프게 느끼는 건요, 살아있단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반응하거든요. 반응은요, 실수로 이어져요. 그 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다음 날 그 부담 덜어드리기가 실행됐습니다. 의도는 깔끔했는데요. 효과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한혜라는 그 조정을 보고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승계. 좋다. 그래야겠다. 다만 줄을 누구 손에 쥐어줄지는 내가 정한다. 그 사이 온라인의 작은 불씨는 조금 더 번졌습니다. 이름이 섞이고 자리가 흔들리고 서류가 느리게 움직이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엔 확신을 가장한 미신이 자라나거든요. 가짜보다 더 빛나는 가짜라는 제목의 글이 돌았고
그 밑에는 엉성한 추정과 날카로운 비수가 함께 달렸습니다. 차정원은 그 제목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좋아. 그 문장을 너희가 내 대신 써주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복수는요, 사실 끝내는 기술이 아니라 버티는 기술이더라고요. 차정원은 지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지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가면은요, 벗겨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어머니, 지치시죠? 그럼요, 이제 제 차례예요.